5시에 일어났다. 전날 내고왕 할인으로 먹은 비비큐 치킨을 먹어서 배가 든든해 밥은 건너뛰었다. 밥상이 없어서 많이 불편했다. 당근마켓 무료 나눔을 눈팅하고 있었는데 식탁이 눈에 띄어서 당근톡을 보냈다. 톡을 보낸 후 운동을 했다. 직장이 3조 2교대 근무고 주간은 8시에 근무를 시작하는데 7시 40분에 조회를 해서 집에서는 7시 10분 정도에 출발을 한다. 출근 후 당근마켓 눈팅 중에 1000피스 퍼즐의 그림이 눈에 띄었다. 현재 밀리의 서재에서 방구석 미술관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방고우에 대하여 읽었었는데 화풍이 뭔가 비슷했다. 검색을 해보니 빈센트 반 고흐의 롱강의 별밤이었다. 톡을 보냈는데 이미 예약자가 있었다. 유튜브 업로드할 때 미술 사진의 저작권 사용을 검색해봤는데 사망한 지 100년 이상의 작품은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점심을 먹고 짬짬이 방구석 미술관이라는 책을 읽었다. 구스타프 클림트라는 화가를 알게 되었다. 오스트리아 빈출생으로 천부적인 재능으로 20살에 독립 후 외주를 받아 천장 벽화를 그리는데 정부의 눈에 들어 큰 돈을 번다. 같은 시대 파리는 인상주의 화풍이 큰 유행이었는데 오스트리아 정부는 보수적인 화풍을 선호하며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하여 이러한 정부의 예술과 분리한 새로운 예술을 하겠다며 분리주의라는 새로운 학파를 설립하고 전시관을 지었다. 그중 유명한 작품은 아테나 여신이라는 작품이다. 아테나는 수호와 전쟁의 여신으로서 정부의 보수적인 것만 고집하는 정신에 맞서 새로운 예술을 수호한다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 그 뒤 승승장구를 하고 죽기 1년 전 악이라는 작품을 내놓는데 클림트의 유일한 자화상이라는 설이 있다. 동시대 철학자 니체는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인간은 3단계로 정신이 진화한다고 하였다. 1단계는 낙타로서 무더운 사막을 묵묵히 견디며 끈기 있게 걷는 낙타를 비유하였고 클린트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화풍에 대해서 젊은 시절 묵묵히 참으며 따른 것으로 빗댈 수 있다. 2단계는 사자다. 끈기를 넘어 세상의 문제와 맞서 투쟁 정신을 가진 사자다. 보수적인 정부의 화풍을 부정하며 자유로운 화풍을 퍼뜨린 혁명가로 빗댈 수 있다. 3단계는 어린아이이다. 1, 2단계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만들어내는 창조 정신을 가진 어린아이이다. 그래서 이 그림은 클림트 자신의 정신적 진화 형태를 나타낸 것이라는 설이 나왔다. 오후에 식탁 무료 나눔 해주는 분에게 톡이 왔다. 내가 식탁이 없다고 톡을 보냈더니 학생으로 착각하여 예약된 사람이 있었는데 취소를 하고 나한테 줬다. 처음엔 예약한 사람이 있어서 거절했었는데 주신다니 받았다. 개꿀이었다. 식탁을 받으러 갔는데 비가 와서 한 손은 식탁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운전을 하여 비를 맞았다. 정리 후 밥을 준비해서 먹었다. 죽이네. 비 맞으면서 식탁을 옮기느라 몸이 피곤했는지 잠이 들었다. 다음날 5시에 일어나 날씨를 보는데 비가 온다. 아침을 준비해서 먹었다. 다섯 시에 일어나 뒹굴다 밥 먹으면 6시가 되고 운동을 하면 6시 40분에서 50분이 되고 씻고 한 7시 10분 정도에 출근을 한다. 비도 오고 추울 것 같아서 바람막이를 챙겨 입었다. 출근을 하고 시간이 남을 때마다 짬짬이 책을 읽었다. 점심을 먹고 당근마켓 눈팅 중 무료 커트가 보였다. 톡을 보냈다. 퇴근을 하고 비도 내려서 칼칼하고 매콤한 게 땡겨서 장을 보러 갔다. 며칠 동안 과자를 먹고 싶었는데 오랫동안 참은 나에게 상을 줬다. 곧 월급날이어서
남은 재료들을 털어 넣었다. 저녁을 먹은 후 개인 방송을 시작하였다. 야야야, 어? More blood soaks the soil. 아니 진짜 1시간 반만 자고 오겠습니다. 아 집사야, 너가 대신 있어라. 한 시간 반 뒤. 다음 날은 야간 출근하는 날이어서 늦게까지 개인 방송을 했다. 아 맞다. 알람을 9시에 하고 일어나서 편집을 했다. 무료 나눔으로 커트 시간을 정했다. 야간 출근하는 날은 늦게 일어나서 아점을 먹어 한 끼를 아끼고 야간에 출근해서 밥을 먹는다. 식사 후 유산균도 섭취하면 좋을 것 같아 요구르트도 샀는데 뭔가 더 건강하게 먹고 싶어 냉동 과일을 사고 싶었는데 잘못 샀다. 빨리 해치우고 다음 장 볼 때 생과일을 구매할 것이다. 아 가자. 걱정되네. 제일 약하게 간다. 힘내라. 된 거야? 가만히 됐는데. 제발 별일 없어야 되는데. 잘하자. 오케이. 좋아요. 가자. 됐다. 오케이. 깔끔스. 색깔 괜찮은데? 느낌 있는데? 잠시 책을 봤다. 역시 책은 최고의 수면 유도제이다. 야간 출근은 저녁 7시에 시작인데 도착해서 밥도 먹고 석회도 하느라 6시 20분에는 도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출근 전에 운동을 하고 저녁을 먹어 영양분을 보충한다. 출근할 때는 비가 안 오는데 퇴근할 때는 비가 와서 도보로 출근했다. 영양분을 섭취하고 물값을 아끼기 위해 정수기를 이용해 물을 보급받는다. 틈틈이 책에서 읽은 것을 메모하고 독서도 한다. 13시간 동안 직장에 있다. 아침 8시에 퇴근을 한다. 도보로 퇴근해서 오랜만에 냥냥이들을 볼 수 있었다. 잠이 안 와 마트에서 과자를 사고 롤 경기를 시청했다.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물을 주문해달라 하여 주문을 했다. 잠을 3시간이어 자고 일어난다. 야간 일하는 날은 4시간이 부족하여 개인 방송도 할 수 없고 독서나 영상 편집을 해야 한다. 일어나서 유튜브를 보는데 신비로운 알고리즘으로 청년 정책 정보가 나와 더 자세히 찾아봤는데 내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은 없었다. 한 달마다 한 달치 고기를 산다. 쿠팡에서 미국산 돼지고기를 파는데 가성비가 매우 좋다. 배송비가 붙어서 살 때 한 달치를 한 번에 사야 한다. 2kg를 구매했다. 출근 전까지 청년 정책에 대하여 검색을 하다가 운동을 하고 출근을 했다.
일기예보에 비가 내려 도보로 출근을 했다. 밥을 먹고 물을 보급하며 청년 정책에 대해 얘기를 했다. 배우면 경제도 돈 받잖아. 네, 그러니까 그걸로 통해서 취업하면 또 막 주니까 취업 패키지인가 뭐 해가지고. 실업자면은 혜택이 많아.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읽은 내용은 에드아르 마네이다. 16세기 때부터 19세기까지 이어진 르네상스 양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미술계의 문을 만든 인물이다. 마네로 인해 가깝게는 인상주의와 피카소의 그림과 같은 입체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마네는 고전적인 화풍에 집중을 했었는데 한 시인의 비평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비평의 대략적인 내용은 옛것을 따라하기만을 하는 것은 모방이므로 현 시대의 것을 그려야 창작 활동이라는 비판이었다. 마네 이전의 그림은 고전적이고 신화적인 것만 그렸는데 마네는 우리 주변의 것들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1855년 만국 박람회가 파리에서 최초로 열렸는데 일본에서 들어온 도자기를 안 깨지기 위해 감싸고 있던 우키요에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파리에서의 원근법을 따지고 계산적인 그림을 접하다 우키요에의 단순하고 정갈한 그림에 충격에 빠지게 된다. 마지막 그림은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이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여인을 그린 것인데 정면에서 그린 것이므로 거울의 여자는 비춰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마네는 뒤의 배경을 45도 틀어서 그린 것이다. 정면에서의 시점과 새로운 시점을 통해 두 개의 시점을 최초로 그린 것이다. 이 그림 이후로 파생되어 피카소는 한 폭의 그림에 수백 가지의 시점을 넣어 입체주의라는 화풍을 만드는 출발점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마네는 미술계의 미래로 가는 문을 만들었다고 한다. 대단하다고 느꼈다. 퇴근을 했다. 이제 아침부터 내일 저녁까지 1.5일을 쉴 수 있다. 집 근처 마트에서 순두부를 샀다. 330원인데 400g으로 양도 많고 식물성 단백질이어서 몸에 좋다. 고생한 나에게 생활 주스 한 잔을 준다. 3시간여 자고 일어나 점심을 먹는다. 쉬는 날이 돼야지 편집할 시간이 많이 생긴다. 편집하다 통장에 월급이 꽂히는 걸 확인하고 한 달치 식량을 사러 장을 보러 갔다. 장은 가락시장에 식자재 마트가 있는데 가격도 싸고 좋다. 파워에이드는 건강도 챙길 겸 교통비도 아낄 겸 해서 집에서 본가까지 자전거로 이동하는데 그때 마시려고 산 것이다. 자반 고등어가 9,300원으로 매우 싸다. 이걸 소분해서 냉동해서 먹으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다. 자취하는 분들 귀찮지만 몸을 위해서 잘 챙겨서 먹었으면 좋겠다. 냉동 블루베리 1kg에 5,700원. 가격 대비 괜찮고 페루산이어서 가격이 조금 더 싼 중국산보다 더 괜찮을 것 같고 남미의 풍미를 느끼기 위해 구매했다. 요구르트 유통기한 확인은 필수다. 닭가슴살은 가격 대비 비쌌고 브로콜리는 싸서 봤더니 중국산이었다. 중국산은 왠지 먹으면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식자재 마트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다른 마트가 있는데 거기가 닭가슴살이 더 싸고 브로콜리는 에콰도르산이 있다. 외국 향신료도 있고 여러가지 재료들을 볼 수 있어 신기한 곳이다. 3만원의 지출이 있었다. 닭가슴살과 고등어는 한 달치 식량이고 나는 주주 야야 휴휴의 생활 패턴을 갖고 있어 6일치씩 소분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많은 양의 생선 손질은 처음 했는데 빨리 안 자르니까 녹아서 흐물흐물 토막내기가 힘들었다. 닭가슴살을 해동시키는 동안 동네 마트에서 장을 봤다. 매파는 잘게 썰어서 라면에도 넣고 볶음밥 할 때도 넣고 다양하게 쓸 때가 많아서 사두면 좋다. 해동 중인 닭가슴살을 확인한다. 개수를 세고 소분했다. 고구마를 에어프라이로 익히는 동안 생과일주를 만들었다. 야,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아자. 진짜 얘 색깔 예쁜데? 예쁘다. 맛이 어떨까? 달아. 절반만 넣고 당도를 확인하자. 맛 없어지면 안 되니까.
달아. 물 다 넣어도 되겠다. 오졌다리. 흘리지 마. 흘리면 안 돼. 아 색깔 와 진짜 예쁘다. 칼집을 내렸네. 닭가슴살에 밑간을 했다. 그렇지. 오뚜기 짜장. 톡톡톡. 실화야? 고구마가 터졌어. 오메. 과자야. 와, 존맛탱. 닭가슴살을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는 동안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계란을 에어프라이어에 했다가 껍질 까기가 불편하여 한 번에 6일치 계란말이를 만드는 게 시간이 절약되어서 만들었다. 맞아. 오케이. 좋아요. 올리고. 생선 냄새가 많이 나와 마지막에 구운다. 저녁을 먹고 개인 방송을 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편집을 시작했다. 아점을 먹고 다시 편집을 계속하는데 문에서 소리가 나서 확인을 했더니 쿠팡에서 주문했던 고기가 도착하였다. 보관할 것은 냉동실에 먹고 6일 동안 먹을 고기는 상온에서 해동을 하고 고구마 한 통을 먹은 뒤 고기를 구웠다. 윗옷을 벗고 운동하는 이유는 땀이 잘 나오는 체질인데 빨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옷을 땀에 쩔인 채로 두기 곤란해서다.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었다. 운동을 마친 후 당근마켓에서 무료 커트 해준다는 미용사분을 만나 머리를 깎고 개인 방송을 켰다. 안녕하세요. Madness can't take many. 엄마. 오 Flames of the 왔다. 들어와. teetering on the brink, facing the abyss. 다음 날은 주간 출근이어서 12시까지 방송을 하고 잠을 잤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